확실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왔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계속 이런 캠페인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생각대로 선거 전략이 짜여졌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혹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 말 들으면 안 돼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지율이 말해줄 것이다. 지지율 올라가면 갈등 없습니다. 떨어지면 갈등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계산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나온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재정을 오래 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말하지 마요. 좀 아는 게 나오니까 좀 아니 지금 떨어지잖아 지금 지금 그래요? 떨어졌어요? 지금. 어려운 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정치에서 이제 떨어지는 막 느낌이나 어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야? 네, 어제 자 그럼 이재명 엑스파일 한번 해서 청취 좀 올려줘요. 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고 야 여야가 바뀌었구나. 보수의 아젠다, 진보의 아젠다를 서로 선점을 하겠다라는 식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성장,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분배. 아니 그 저도 복지.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후보 이름 가리고 공약만 하면 이름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100만 원씩 나눠주겠습니다. 거기다 이재명. 오 윤석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바뀌었더라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 상당히 칭찬을 한 어제 성명이 좀 나왔었고 이런 것을 보면 여야 가릴 거 없이 좀 상대 영역을 좀 차지하려는 정책적인 노력이다. 우리가 정치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끔 변명해주고 싶을 때가 이럴 때요. 사실은 되게 중도화되고 있어요. 괜히 그러니까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3부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가 돌아왔습니다. 세 분 모셨어요. 탑 오브 탑 하니까 이제 막 뭐 이게 웃음이 그 정도는 뭐 그냥 아유. 항상 듣는 얘기니까. 자만심의 웃음이구나. 이게 민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에서는 막 입이 쫙. 탑 오브 탑에서 오브를 담당하고 계시죠. 오브를 담당한. 제일 안 중요한 건데. 세 분 모셨습니다. 정치설. 윤태관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 팀 교수 김상일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 여의도 타짜가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탑 오브 탑이에요. 대선 전국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 청취율 조사 기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네. 커피와 케이크만 들어도 되겠느냐. 그렇죠. 뭔가 이벤트를 해보자. 저희 SM이 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이벤트를 했냐. 청취자 타짜를 찾아라. 이게 뭐냐. 이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타짜 세 분 중에서 답변자를 딱 지목해가지고 그 타짜가 당황해야 할 질문 이런 거 하는. 예를 들면 장성철 딱 지목하면 엑스파일에 뭐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엑스파일 보는 분들이 채택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 채택되신 분들한테는 상품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거. 와 놀라워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와. 치킨 플러스 피자 상품권. 워워. 커피 쿠폰 10장. 와. 막수입니다. 야. 네, 막수다. SBS 재난 지원. 제가 해보니까 남의 돈 아니니까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돈이 아니거든요. 제 돈이 아니니까 막. 제 출연료에서 이제 공제당이 아니기 때문에 막 쏩니다 제가. 남의 돈 쓰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어쨌든 그런데 요 세 분이요 상품도 이제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좋은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어필도 하시는 거예요. 자 상품을 나한테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뭐 드릴까? 요거 자 누구부터 고를까요? 우리 왼쪽 장성철 교수. 네, 장성철 교수에게 질문 주신 분께는 커피 쿠폰 10장 쏘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그거 어필 끝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 윤정훈 실장. 제가 커피 쿠폰 고르려고 그랬는데 요즘 핫한 아이템이라서. 내일도 오르잖아. 하지만 저는 백화점. 이게 어느 백화점인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청취자들의 정치 성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받으신 다음에 이게 땡땡땡 백화점이구나 혹은 땡땡 백화점이구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다 근데. 어필. 그건 뭐
아무래도 백화점이 황금성이 제일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니 구두방에 해도. 팔아도 92% 3%까지 주나 보더라고요.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이 오십시오. 자, 우리 저 마지막에 우리 저 타짜에 합류하신 우리 김상희 특보는 뭐 자연스럽게 예. 치킨 피자. 네. 아 예. 뭐 요새 어쨌든 여기저기 뭐 돌아다니면 코로나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치킨 피자 예. 쏘겠습니다. 훈훈하다. 좋네요. 훈훈해. 네. 근데 얼핏 보니까 가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죠? 예. 커피 쿠폰 10장 어제 오르니까 상품권을 비슷하겠네요. 그래도 뭐니 해도 네. 뭐니. 아, 오늘 그 윤태원 실장의 승리인가요? 자, 이제 저희 그 문자 저희 들어오는 거 보고 저희가 세 분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릴 거고 일단은 저희가 준비된 주제부터 좀 볼게요. 어제 경제 저 어떤 공약들이 좀 나왔어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세 후보 다 공약이 나왔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 거는 김상현 특보한테 물어보는 거 맞겠죠? 네. 어제 저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이제노믹스 네. 5 공약 네. 이런 거 발표했던데. MB 일단- 아바타예요, 이거. 아 바로 치고 들어오시네. 네, MB 아바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MB 아바타. 이게 네. 조급증이에요. 왜냐하면 선대위에서는 네. 555라는 네이밍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언론에서 그냥 그 붙인 거거든요. 발제하면서.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덜컥 이게 내가 한 건데 베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5라는 게 요거예요. 네. 국력 세계 5위, 그렇죠. 국민소득 5만 달러, 네. 코스피 5천. 네. 그리고 네. 세계 5대 경제 강국 뭐 이런 어. 것도 얘기했고 네. 예. 그랬는데 어쨌든 이 5가 이렇게 나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기자분들이 555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저희가 555로 네이밍해서 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옛날에 이제 그 MB 아바타라는 그 비판이 인터넷에 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급해가지고 덜컥 물으셔가지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러고 질문하셨잖아요. 그때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선대위에서 그런 그 네이밍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네이밍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거는 좀 베끼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네. 아니 좋은 거는 같이 하는 거죠. 뭐 그거를 정치에서 전매 특허다 해서 나만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급하기도 하고 잘아 보이기도 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사회 전체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네. 이 고민의 시작에서 이런 어떤 대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고민에서 나온 공약이고 지도자로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당면한 고민이고 그래서 비전으로 정리해서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5라고 네이밍 붙이면 싫으세요? 선대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원래 원래 공약은 공약하고 있- 네이밍을 붙인 적이 없다는 얘기지 아.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붙여진다고 해가지고 그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그렇구나. 예. 장 교수 뭐 공격하실 거 있어요? 뭐 공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아까 공격하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안철수 아바타입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한 거는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 해야 될 일을 잘 하셨다라는 생각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국민소득 5만 달러 어떻게 달성하실 거예요? 막 그랬더니 에이 뭐 제 임기 내에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만 달러 하려면 지금 1년마다 3,000불씩 올라야 돼요. 네. 그걸 과연 가능할 것이냐. 현실 가능성 면에서 좀 대비가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B 대선이 2007년이었잖아요. 네. 지금 뭐 횟수로 한 14년, 15년 지난 건데 참고로 MB의 747은 뭐였냐 보니까 국내 경제 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선진국. 뭐 15년이 지나면서 세계 7위 경제 선진국이 5위로 두 단계 오르고 목표가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1만 달러 올랐네요. 뭐 10몇 년이 지났으니까 목표도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니, 뭐 저는 목표는 이제 괜찮아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이제는 이런 숫자에 대한 그 제시가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감흥이 없다. 뭐
그러려니 그래 뭐 좋은 일이지 뭐 이런 정도지 뭐 누가 이걸 뭐 근데 대놓고 뭐 토론을 할 때는 뭐 괜찮아요. 허황하다 욕할 있으면. 일도 아니고 뭐 반드시 내 임기에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와닿겠냐. 아니 근데 욕 먹을 것도 아니지만 크게 호각이 있을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입장인 이런 것 건 같아요.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이걸 제시한 이유는 오히려 이거 욕을 먹는 것도 나쁜 욕이 있고 좋은 욕이 있는데 당신 너무 성장주의자냐? 라는 욕을 조금 먹어도 좋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뭐 분배한다, 뭐 퍼준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성장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이걸 주기 위한 거겠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 그리고 고려가 있구나.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케네디가 처음에 이제 달을 정복하겠다 그렇게 이제 내걸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실현 불가능하지 않으면 목표를 제시하고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거는 지도자로서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실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시한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석열 후보인데 어제 신년 기자 있었어요. 장 교수 어제 네. 나왔던 거 중에서 좀 중요한 거 몇 개 소개 좀 해주세요. 두 가지죠. 부모 급여입니다. 출생 시 1년간 1,200만 원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이렇게 네. 드리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임대료 나눔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을 국가가 도와주겠다라는 건데 여기도 그냥 비판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국가가 이렇게 보조를 해줘요? 그랬더니 세액공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어제 그러게- 질문에 대한 답이. 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 이게 돈을 많이 쓴다라는 공약을 많이 내세우면서 반대로 세금을 많이 깎아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급여 출산 시 1년간 1,200만 원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5조 1천억 들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재원 마련은요 여러 가지 저희가 뭐 개수 조정해가지고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게요라는 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공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야 할 것 없이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게요.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머리가 좋냐 안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 통합하고 관련되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매월 100만 원씩 준다 이제 황당해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제 여기서 에너지 제일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이제 한 3, 40만 원 이렇게 되고 근데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무슨 몇백만 원 주는 데도 있어요. 물론 일시불이지만은 그걸 조정하면요 실질적으로 한 20-30% 인상이거든요. 월 100만 원 같은 거는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들하고의 그런 조정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일까 사회적 합의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임대인 임차 이것도 다 많이 나와 있는 여기다 꼭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청 같은 데는 돈이 남아 돌아서 난리예요. 그 교육 교부금이라는 게 정액으로 항상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건 또 대학생한테 못 써요. 초, 중, 고등학생 유치원까지만 쓸 수 있는데 그 남아 도는 돈에 대한 재조정 같은 거 저는 이거는 꼭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세액공제에 대해서 조금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액공제라는 건 내가 낸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세금을 안 내면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그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 말이 정확한 계산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소득 파악이 공개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축소했을 수도 있고 뭐 아주 뭐 정확하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내는 세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를 그걸로 다 세액공제로 깎아주겠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재정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계산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나온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재정을 오래 했으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꾸 말하지 마요. 재정 좀 아는 게 나오니까 좀 아니 지금 떨어지잖아 지금 지금 아, 그래요? 이게 떨어졌어요? 지금 어려운 얘기하니까. 저 너무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정치에서 이제 떨어지는 막 느낌이나. 어제 그걸 보고 있단 말이야? 네, 어제 자 그럼 이재명 엑스파일 한번 해서 아니. 청취 좀 올려줘요. 어제 그럼. 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발표하는 걸 보고 야 여야가 바뀌었구나. 맞아, 보수의 맞아. 아젠다, 네. 진보의 아젠다를 네. 서로 선점을 하겠다라는 식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성장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분배. 아니 그 저도 복지. 아침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후보 이름 가리고 공약만 하면 이름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100만 원씩 나눠주겠습니다. 거기다 이재명, 네. 오 윤석열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바뀌었더라고. 그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서 상당히 칭찬을 한 어제 성명이 좀 나왔었고 네. 이런 것을 보면 여야 가릴 거 없이 네. 좀 상대 영역을 좀 차지하려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노력이다. 우리가 정치 욕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좀 가끔 변명해주고 싶을 때가 이럴 때요. 사실은 되게 중도가 되고 있어요. 괜히 그러니까 돈 안 드는 걸로는 막 싸워. 말로만 싸울 수 있는 걸로는 뭐 멸공, 콩나물 이런 거는 막 싸우는데 사실 그 우리 임상희 특보께서 이제 전문성 있는 재정 영역이라는 데는 상당히 저는 많이 겹쳐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진심, 네. 변화, 책임 얘기했잖아요. 네. 진심 아닌 것 같아. 또 왜요? 바로 좀 합시다. 바로 좀. 바로 바로 좀 하자 하자고? 그러면 빼. 추경. 예. 아니 진심이 저기 아닌 그- 거. 진심이 아닌 거지. 윤태곤 실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재정에 있어서는 여야가 닮아가는 것 같다. 네. 쓰고 보자. 돈 쓰는 거 제가 해보니까 좋아요. 남의 돈은 잘 쓸 수 있습니다. 커피 쿠폰 제가 막 쏘잖아요. 오늘의 커플리즘. 예, 이제 뭐 출연료에서 깐다 그러면 이렇게 막 쓸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들어보니까 국가재정 내 돈이냐? 그러고 좀 쓰는 것 같다는 아니, 생각도 그러니까 돈 들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그 지역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자 예전에는 호남, 영남 되게 다르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예컨대 호남 20대와 영남 20대, 강원도 20대가 별 다르지 않아요. 지역의 어른보다 연령대 코호트 효과라는 게 훨씬 더 커지고 저는 이런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면 어제 또 요 얘기 안철수 후보 어제 또 그 토론회 기자협회 주최한 네. 토론회에서 했던 얘기 우리 윤태곤 실장을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연금 개혁 얘기한 것 같던데 그렇죠. 어떻게? 뭐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인기 없는 이야기하면 표 떨어진다. 이건 인기 없는 흔히 거잖아요. 그러잖아. 근데 인기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또 인기가 좋아질 수 있다. 저 사람은 정직하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연금 개혁 이야기를 했을 때 표가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그렇게 봤죠. 이미 다 떨어져 네.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할 말 하는 사람이네. 역시 양 후보하고 다르게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이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인기인 거죠. 근데 좋게 표현하시면 그런 건데 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부담 없으니까 하는 거죠. 오. 본인이 이게 그 경쟁선상에 그 최전선에 서 있으면 네. 쉽게 못하죠. 모든 게 조심스러워서. 수권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많이 쳐져 있으니까 이걸로라도 좀 치고 나가자 네. 이런 차원에서 부담 없이 던질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입장이다. 보기에 안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민들 호응이 있으면은 다른 후보들 1, 2등 하는 그쵸, 후보들도 해야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안 후보가. 연금 개혁은 정말 꼭 필요합니다. 표에는 득표에는 도움이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뭐 100년 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잠시 한 번 언급했었던 적이 있는데.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공무원연금 대상자인데 네. 제가 60살부터 80살까지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요. 제가 납입한 연금의 4배를 저는 받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혜택을 받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국가재정 파탄나요 이러다가 연금 개혁은 꼭 해야 된다. 전 동참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연금 개혁 생각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얘기한 적은 그거를 없죠. 표 그건 제가 좀- 떨어지니까 안 하는 거죠.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뭐 어디선가는 언급을 하셨겠죠. 했어요. 했는데. 아, 근데 그랬어요? 이제 네.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게 답을 내기가 어렵고 이재명은 이거는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이 했다가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아까 지금 윤태곤 실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게 전제돼야 되는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급하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적인 합의를 알겠습니다. 이끌어내는 게 지도자와 저는 대통령이 할 역할이에요. 여기서 좀 청와대 비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모든 정부들이 임기 후반 되면 좀 했거든요. 선거 생각 안 하고. 근데 청와대도 좀 해줘야 돼요. 이런 거는. 근데 저는 그냥 슥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개혁도 안 하고 연금 개혁도 안 하고 이거 큰일 났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테필리즘의 시간. 상품 마구마구 쏘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커피 쿠폰 10장, 치킨 콜라 세트. 우리 타짜 세 분께 질문을 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야 질문 보니까 윤 실장 질문이 제일 어렵네. 답을 안 하면 상품이 안 나갑니다 이거. 밸런스 어? 게임이야? 해야 돼. 0016님, 윤 실장님,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네 곳에서 모두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면 어디로 가실 건가요? 자, 답 없으면 안 돼요. 5번 그럼요. 김동연 안 돼요. 6번 허경영 안 돼요. 사지선다. 저 0016님한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왜 제의가 온다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오고 있어. 벌써 어디 가 왔다라고- 있네. 제의가 오고 왔다라고는 있네. 생각을 왜 못 하실까? 어디 가 있어?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네 분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혈연, 지연, 네. 학연 이렇게 할 때 저하고 지연하고 학연이 겹치는 분이 한 명 있구나. 네. 지연이 겹치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부산 네, 아, 안철수? 부산이니까, 예, 어. 겹치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이 네 명 중에서 온다면은 이번엔 혈연 쪽으로. 혈연 윤 씨. 아 윤석열. 예. 이미 오. 안철수. 2010년에 안철수였잖아요. 안철수를 시작해서 이미 청와대 출입할 때는 노무현 청와대였는데. 박형민 씨.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출입했습니다. 아, 두 번 그랬어요?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윤석열을 택했습니다. 0016님. 그러니까 이유는 뭐 별로 없어요. 그냥 답을 해야 되니까. 네, 답을 해야 되니까 백화점 상품권 10장 드립니다. 10장? 10장? 아 5장. 5만 원권. 10장? 아니. 약속을 지켜야지. 백화점 상품권이었지 한 장.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5천 아니 커피 원짜리도 쿠폰이 있나? 헷갈렸어. 약속을 지키세요. 커피 쿠폰 헷갈렸어요. 재정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지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뭐 대통령 후보들도 막 쏘는데 뭐내 돈인가? 어쨌든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한 장. 그다음에 치킨 피자 천찬수님 전에. 당첨. 김상일 특보님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90% 이상 실현했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으시나요? 이재명 후보는 말 바꾸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재정적으로 그 공약이 모두 가능하다고 진짜 믿으시나요? 재정 전문가라시니 묻습니다. 당첨입니다. 전찬순이 치킨 피자 상품권. 재정적으로는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정은 선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SOC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를 지금 충분히 투자가 됐기 때문에 줄이자라고 합의를 하면은 뭐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윤 실장님 말씀을 자꾸 얘기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회적 합의의 가장 큰 축이 야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 쪽에서 협조를 해준다면은 공약 다 지킬 수 있죠. 언제 역시 야당을 노련합니다. 안 되면 네 탓이야. 너무하네. 언제 야당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을 안 해놓고 말이야. 너무해. 아, 반대만 하니까. 그럼 야당이 반대만 아파지 몰라요? 야당은 반대하라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막무가내 반대를 장관 너무 하니까. 세게 말하지 마세요. 내년 3월달 바뀔지도 모르잖아. 그럼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약이라는 거는 나갈 방향이기 때문에 네.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안 되더라도 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네, 마지막에 이제 솔직한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다. 3736님 장송철 교수님께 질문. 커피컵 10장 당첨이에요. 3736님. 축하드립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게 맞을까요? 또 갈등이 생길 여지가 없을까요? 너무 쉽다. 저는 모든 게 다 지지율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확실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객관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로 나왔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갈등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계속 이런 캠페인을 하고 이준석 대표의 생각대로 선거 전략이 짜여졌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혹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윤핵관들은 이준석 대표 말 들으면 안 돼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지지율이 말해줄 것이다. 지지율 올라가면 갈등 없습니다. 떨어지면 갈등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이 물 흐르듯 한 이 유려한 이거 다음 아이템은 요거예요. 우리가 윤석열 자 지지율 회복세 요겁니다. 자 방금 전에 장성철 교수가 얘기했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게 요게 뭐냐면 YTN이요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조사했고요. 1월 10일하고 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 무선 90% 유선 10% 이렇게 한 건데요. 보시면 다자구도에서 이재명 36.9, 윤석열 39.2, 심상정 3, 안철수 12.2.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내인 2.3% 앞서는 걸로 나왔거든요.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 또 있네요. 네.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 리서치가 8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14명, 윤석열 38, 이재명 35, 35.3, 안철수 11.0. 확실히 그러면 이 두 분도 저 윤석열 실장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효과는? 네. 이준석 효과다? 네, 2030에서 확실하게 이제 유입 효과, 유입이라기보다 회복이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회복 효과가 크고 조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다음 6070도 조금 따라올 거라고 보는 게 6070을 볼 때는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불만, 이제 갈라서라 이런 게 있지만은 그 기저에 있는 거는 좀 친하게 지내라라는 게 기저에 있기 때문에 약간 뭐 이준석 대표 얼굴 많이 보이고 이런 것이 조금 불만스럽더라도 화합된 데 대한 그리고 이준석이가 들어와가지고 지지율 회복되네. 그럼 우리도 힘을 실어줘야지.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다 빠져 있었잖아요. 다 빠져 있는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은 2030이 먼저 올라오고 TK라든지 6070 회복세가 약간 더뎌요. 근데 이쪽이 더디다는 거는 가지고 올 포션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윤 후보가 뭐 우리 쭉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은 뭐 무슨 멸공이니 여가부 폐지니 이런 건 되게 논쟁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윤 후보의 최근 모습을 보면은 되게 안정돼 있다. 막 중언부언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싹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잘한다기보다 못하는 걸 줄여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뭐 원래 상태로 좀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아직도 그래도 한 5% 정도는 빠져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효과가 있는 거는 맞지만 완전한 회복이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좀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뭐 글쎄 이재명 선대위에서도 좀 약간 이게 고민거릴 수도 있겠는데 연말에 정말 안 좋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그때 사실 이재명 후보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근데 그 지지율이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회복되니까 바로 추격을 허용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41점 몇 프로였죠? 41% 조금 넘게 예. 해서 대선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진영의 거의 맥시멈에 가깝다고 본다면 비슷하게 가 있는 거예요. 결국 중도를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 중도를 가져오는 거는 우리 색깔을 자꾸 내는 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자기네 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네 색깔을 막 내도 회복이 돼요. 근데 중도를 가져오려면 그 색깔을 내면 중도가 더 오는 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훨씬 어려운 건 이재명 후보죠. 왜 중도에서 더 끌어와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저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는 게 안 좋을 때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안철수 댐 효과. 네. 안철수라는 댐이 탁 막아놓은 거가 있었던 거죠 단기간 동안. 두 번째로는 그걸 못 당겨갔다는 거구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아니니까 내 이재명한테 갈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멈춤. 효과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김상희 특보 말씀 100% 동의하는 게 최근에 멸공 논란 같은 거 있잖아요. 민주당이 훨씬 더 세련되게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 정용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윤석열이랑 똑같네라는 식으로 조국 장관이 쳤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그다음 윤석열 후보가 저기 갔잖아요. 그 이마트에. 그리고 그다음 전 국민의힘도 그때 참 이해가 안 되던데 몇 분들이 또 릴레이를 했잖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유권자들이 심판하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스타벅스 보이콧입니다. 이것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요 인물들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이 멸공 이렇게 하게 이제 그냥 두면은 자기들이 중간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똑같이 받아치니까 중도층들이 민주당한테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참 이게 그 생각을 하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거는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삼자 구도로 갈 것이냐 양자 구도로 갈 것이냐 이건데 지금 이슈들이 전부 다 양자 구도로 가게 하는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이 막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이슈들. 그럼 어떻게 돼요? 안철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 구도를 다시 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강한 마찰음을 낼 수 있는 이슈들을 던지면 안철수는 사라지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회복되고 안철수는 빠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단일화는 흡수 단일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러면 그 멸공할 때 말씀하시는 뭐 스타벅스 불매, 뭐 스타벅스 불매운동 뭐 걔네 자유인데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스타벅스 안 먹겠습니다. 이것도 그 안철수를 고사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 아래에서 나온 판단이에요? 아니 그분들이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이 좀 알려져 있는 나에게 분들이라 이런 깊은 뜻이 네? 막 조금 알려져 있는 분들이라 주요 인사라고 뭐 안 할 수도 없지만 꼭 주요 인사도 아니에요. 뭐 그 뭐 정성호 단장이 한 것도 아니고 김영진 사무총장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성급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같은 당에 있지만 멸공에 대해서 민주당이 세게 치고 나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불매운동까지 막 불매. 이렇게 가는 거 그거는 잘못하면 네. 뭐 반기업 정서, 네. 반시장주의 뭐 이렇게 몰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너무 나갔다.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2년 전에 뭐 토착 외고해가지고 야당도 공격하고 뭐 무슨 일본과 조금이라도 관계돼 있으면 일본 기업이다라고 해서 불매운동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일으키게 만드니까 안 좋다는 거죠. 네.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그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장복이 이어진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장복이 그건 오로지 뭐. 전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인스타그램에 윤석열스럽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냥 풍자, 해학, 조롱 요 정도로 본인은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걸 안 받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그 그러니까 정도는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까지는 저도 네. 약간 뭐 근데 다른 분들이 재밌다 하는 거는 정도인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근데 이미지상으로는 안 좋아요. 이게 색깔론 다시 나오는 것 같고 꼰대 이미지고 그런데 이미지상으로 안 좋은데 좋은 건 뭐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제거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 진영이 근데 결집하면서 그것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민주당의 대응,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용공, 공산당이 좋아요. 그러면 스타벅스 가서 막 팔아줄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접근은 되치기 당하기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논리적 비약이죠. 이거. 윤석열 왜? 아니면 팔아줄 거냐? 네. 이건 완전 논리적 비약. 아니 지금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불매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매운동과 불매운동을 안 하면 사줄 거냐? 이건 전혀 다른 거죠. 왜 다르지? 이해가 아니 안 그러니까 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가요. 항상 이기는 쪽이 보면은요. 쟤들 빼고 우리라는 걸 치는 사람이 이겨요. 근데 양쪽 다 항상 그리고 또 민주당한테 씌워져 있는 프레임은 우리 말고 저것들 이면은 우리에 대해서 여지팝을 만드는 거잖아요. 상대의 여지팝이 우리가 돼야 돼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걸 짤 때. 근데 양쪽 다 약간 그런 식의 모습. 그리고 항상 이 위험성은 민주당의 내재에 있다. 이 폭탄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모든 국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은 안에서 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예전에 친이 친박 싸워가지고 니들이 망했잖아 이런 건데 지금 당대표랑 후보랑 싸우니까 너희들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라고 지지를 철회했었는데 그러한 리스크가 해소가 된 거 부분.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최근 일주일 동안은 거의 실수가 없잖아요. 실수 잘하더라고요. 없고 그다음에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보고 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안 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선거 그거는 전략은. 자기네 지지율을 회복하는 데까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중도 쪽을 끌어오는 건 또 다른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승부는 이제부터다라는 말씀이신 것 이제부터는. 같아요. 아니 근데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구도가 좋잖아요. 정권 교체론이 5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역대의 구도에 하면 정권 교체론이 그 정도 안 나온 경우는 계속 또 그렇게 많지 생각하시면은 민주당은 아니, 선거 저는- 어려워져. 아니 이게 지금 이건 김상현 팩트니까. 후보가 계속 이제 국민의힘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게요. 자, 2030 뭐 여가부 뭐 멸공 뭐 그래 한 번은 됐어. 또 2030 좀 달래기 위한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거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연스럽게 뭐 공약으로 넘어가는 거 포퓰리즘 논란이 있지만은 뭐 200만 원 공약으로 넘어가는 거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역시 오늘의 장 교수는 오부. 오부? 알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김상일 특보가 양 진영의 멸공 이런 것들이 이제 안철수 고사 작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요걸로 좀 해봤어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어떻게 돼요? 이거 계속 안철수 후보 잘 나갔잖아요. 12월 말까지는. 근데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가서 뭐 단일화 국면에서 뭐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장 교수 아니면은 힘겨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겨워 보인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야 되는데 15에서 한 12% 내외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걸 못 뚫어요 보니까. 15를. 네. 그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나오니까 못 뚫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정적으로 설 이후에 7% 차이로 이기게 되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 상관 안 한다. 출마하든지 말든지 이런 완전한 종속 변수로 그 위상이 저하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지만 10%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지지율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합쳐지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 이긴다라는 가능성은 좀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선 어떻게 되든 단일화를 하든 권력 분점의 형태를 하든 안철수와 손 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7% 이기고 안철수 후보 한 3%에서 야 그 3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죠. 땡겨가는 게 맞다. 그렇죠. 같이 하는 게 잘 맞죠. 뭐 만약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 땡겨간다고 하면 잘 땡겨질 것 같아요? 안 땡겨질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러니까 저렴하게 물어본다 나 진짜. 네. 이건 뭐 if가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지고 뭐 7인데 3 그러면은 오히려 쉽게 될 수 있겠죠. 대우를 이렇게 잘 해주면은 잘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애매한 상황인 거고 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안철수 지지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안철수가 너무 좋아. 대통령 돼야 돼 안철수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권 교체해야 되는데 아이, 윤석열 마음에 안 들어. 윤석열보다는 안철수가 훨씬 나아. 인데 첫 번째 사람은 계속 갈 수 있겠지만은 두 번째 부류가 정권 교체를 기본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닐 것이냐. 이분들에 대한 지지가 계속 유지되려면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해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정도로만 간다면은 지금 현재 뭐 폭발적으로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정도로만 간다면 그쪽은 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엊그제부터 어제 오늘의 이제 워딩들을 보면은 뭐라 그러더라 더 좋은 정권 교체보다는 양당 심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전자 쪽을 키우겠다라는 거겠죠. 안철수로 가야 된다는. 근데 지금 이렇게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에너지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 에너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이에요. 저는. 우리 김상환 저도 지금 윤 실장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누구냐지 윤석열이냐 안철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력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 유지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단일화 이슈가 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이슈가 어젠다 우리 의제 설정이라고 하잖아요. 의제가 안철수가 빠지는 의제가 계속 나오고 언급량이 안철수 언급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지지율은 빠질 것이고 단일화는 굉장히 종속적으로 변하고 흡수 단일화 쪽으로 급격하게 갈 것이다.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안철수 후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 얼마 안 남았는데 문자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7843님. 포항으로 여행 왔는데 라디오 채널을 못 찾아 블루투스로 골래 연결해 듣고 있네요. 훌륭하십니다. 솔직히 이재명 후보 응원하지만 장성철 교수님의 톡 쏘는 동평 항상 원합니다. 18 저 엑스파일 때문에 민주당 쪽도 인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공격해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선거 끝까지 할 거야 난 얘기. 1846님. 윤태권 장성철의 김성일이라는 김상일. 이렇게 오타를 보내줬어요. 김성일이라고 하셨는데 김상일입니다. 김상일이라는 점을 찍으니 활용 점정이네요. 네 분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허승재님. 윤태권 실장님. 읽어야 될까? 저 관상가인데요. 자 카메라 저 잡아주세요. 부처 귓볼부터 재벌 콧볼 말년운이 좋은 큰 학원 대통령 관상인데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7843-1846 허승재님께 케이크 치킨이 아니죠. 커피 케이크 세트 드리면서 허승재님한테 좀 상품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커피 케이크 세트 드리면서 오늘 앞에 탑이네.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윤태권, 김상회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